안녕하세요. 저는 리휰모 의사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남성 건강과 노후 생활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가해 발기력, 저하와 성기능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여기거나 혹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70대 남성의 발기력 돌아온 실제 경험담을 중심.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기력 저하의 진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문제다, 혹은 남성 호르몬만 줄어서 그렇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혈관 건강 문제입니다. 발기라는 것은 결국 음경으로 충분한 혈액이 흘러 들어가야 가능한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은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져 혈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60대 이후 남성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신경기능 저하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 혹은 신경 손상 때문에 뇌에서 성적 자극을 전달해도 음경까지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일하거나 운동량이 적었던 분들에게서 자주 관찰됩니다. 셋째, 남성 호르몬 감소입니다. 흔히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은 근육량, 활력, 성적 욕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60대 이후에는 그 영향이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호르몬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와 수용체의 민감성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자신감 저하, 배우자와의 거리감 같은 심리적 긴장도 발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똑같은 검사 결과를 가진 두 분이 계셔도 한 분은 활력이 있고 다른 분은 전혀 자신이 없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불규칙한 수면, 운동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혈관과 호르몬, 신경 모두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흡연은 작은 혈관을 직접 손상시켜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리하자면 발기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 신경, 호르몬 심리, 생활 습관이 서로 얽혀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단일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이후의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이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건강이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튼튼히 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며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60대든 70대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진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시도해 보셨을 기존 치료법과 일반적인 해결책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이나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식품들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발기부전 치료제, PD 억제제입니다. 흔히 청색 알약이라고 부르는 약물이지요.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복용 후 일정 시간 동안은 분명 발기력이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시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작용입니다. 두통, 얼굴 홍조, 소화불량, 어지럼증 같은 증상은 매우 흔하고 심장질환 약물,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환자분은 발기부전 약을 복용한 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을 두려워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셨지요. 그 다음은 호르몬 보충 요법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젤을 바르는 방식인데 일시적으로 성욕과 활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전립선 비대증, 적혈구 증가, 간 기능, 이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또 다른 방법은 시중 건강보조제나 민간요법입니다. 마카, 홍삼, 굴, 각종 허브 등이 대표적이지요. 물론 일부 성분은 혈액순환이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는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체감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입니다.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장장애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세 김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발기력 강화제를 3개월간 드셨는데 오히려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 결국 중단하셔야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시기도 합니다. 음경 보형물 삽입술 같은 방법이 있는데 수술 후 일정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침습적이고 회복 기간도 길며 감염이나 합병증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회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은 대부분 단기적 대증적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작용과 비용 부담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약물이나 보조제만으로는 발기부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혈관과 신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원 밖에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즉시 적용 가능한 자연적 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물이나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발기력을 회복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건강도 개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핵심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이지요.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근육량이 늘어나 활력이 커집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스쿼트나 가벼운 아령 운동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발기부전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뱃살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관 내 염증이 심해지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발기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작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알코올은 신경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이 금연만으로도 발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줄이고 가능하면 주 2, 3회 이상은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고 피로가 누적되어 성욕 자체가 떨어집니다. 하루 6격 8시간의 숙면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상, 호흡 운동, 산책, 취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발기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5번째는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익입니다. 이 운동은 음경 주변의 혈류를 조절하는 근육을 강화하여 발기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5초간 힘을 주었다가 5초간 이완하는 것을 하루 20회, 30회 반복하면 됩니다. 꾸준히 3개월 이상 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아르기닌 같은 영양소는 남성 건강과 발기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 생선, 견과류, 녹황색 채소, 계란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분별한 건강 보조제보다는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대화와 친밀감 회복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배우자와의 거리감, 대화 부족이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성적인 부분뿐 아니라 일상적인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술을 하루 쉬는 것, 담배를 줄이는 것, 자기 전 5분 명상하는 것 모두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이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되살리며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 몸은 관리하는 만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기력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3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은 오랫동안 흡연을 해오셨고 당뇨와 고혈압까지 있어 발기부전이 심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약물에 의존했지만 부작용 때문에 오래 쓰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금연, 하루 30분 걷기, 저녁 8시 이후 음식 섭취 제한이었습니다. 6개월 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발기력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 선생님입니다. 평소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었고 체중도 많이 나가셨습니다. 발기력이 거의 사라지면서 부부 관계가 멀어져 우울증 증상까지 겪으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근력 운동과 케겔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자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아내분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이 약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72세 박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은 술을 즐기시고 수면 습관도 불규칙했습니다. 그 결과 호르몬 수치가 낮아 활력이 없었고 발기력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절주와 수면 패턴 개선을 권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술은 주 1회 이하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2달 만에 아침 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5개월째에는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피곤했는데 지금은 산책도 즐기고 손주들과 놀 힘도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약물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저질환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발기력 회복은 단순히 성생활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연적 해결법과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발기력 회복은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회복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인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첫째, 신체 건강 전반의 개선입니다. 발기력이 돌아왔다는 것은 곧 혈관과 신경,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체력이 회복되는 효과가 함께 나타납니다. 실제로 운동과 식습관 교정을 통해 발기력이 좋아지신 분들은 동시에 혈압약을 줄였다거나 당뇨 수치가 안정됐다는 결과도 얻으셨습니다. 둘째, 정신적 활력 회복입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고 일상에서 의욕이 생깁니다. 발기부전으로 인해 위축되고 우울감을 느끼던 분들이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다시 젊어진 기분이다 라며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시기도 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발기력 회복은 단순히 성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간 대화가 늘고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이 살아나면서 관계 전반이 따뜻해집니다. 65세, 이 선생님은 운동을 시작한 뒤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늘었고 대화도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기능 회복은 부부의 친밀감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사회적 활력 회복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모임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새로운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70대 김 선생님은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렸지만 건강을 회복한 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단순히 성기능만이 아니라 건강 정신관계가 함께 개선되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노년의 제2의 전성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발기력 회복은 단순한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삶 전체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와 마음이 함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진실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상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심장이 조금 두근거릴 정도의 빠른 걸음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주 3회 이상 하세요. 스쿼트, 가벼운 아령 운동, 케겔 운동이 핵심입니다. 셋째, 저녁 식사 조절을 실천하세요. 밤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을 드시지 말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넷째, 금연 절주를 목표로 하세요. 담배는 즉시 끊고 술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수면 루틴을 일정하게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6개월 8시간의 숙면을 확보하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신다면 단순한 발기력 회복을 넘어 전반적인 남성 건강과 노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발기력 협업으로 회복은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관리와 실천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대, 70대라 해도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